The Battle of 초신 리저버라고 하는 기사부터 볼 텐데, 이건 이제 태국님 씨가 추천을 해주신 기사인데,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섹션이죠. 미국 섹션의 렉싱턴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렉싱턴은 칼럼 제목인데,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정 칼럼이기도 한데, 렉싱턴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지명이죠. 렉싱턴이라는 유명한 지명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그 독립전쟁을 할 때 처음으로 교전을 했던 렉싱턴 전투가 벌어진 지명에서 칼럼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과 영국 사이의 어떤 그 치열한 접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특파원,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잡지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특파원이 아마 렉싱턴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렉싱턴이라는 고정 칼럼을 쓰고, 여기서도 이제 렉싱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 특파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얘기를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The Battle of 초신 리저버. 초신 리저버라는 게 뭘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장진호 전투라고 알려진 이제 전투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장진호라고 하는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얘네 발음에서 초신 리저버라고 한 것 같고요. 장진호 전투의 교훈, 뭐 이런 거죠. Lesson from the battle between America and China, 70 years on. 70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투에 관한 교훈, 뭐 이런 얘기입니다. When America and China went to war.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나섰을 때라고 하는 얘기죠.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굳이 이 사례를 이제 칼럼으로 쓴 이유는, 아마 이제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정권이 끝나고 오바마 시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상치가 않은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그런 시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70 years ago this month, Mao Zedong's peasant army inflicted one of the most worst military defeats on America in the country's history. 이번 달 70년 전 이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12월이겠죠. 그때 모택동의 농민군이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군사적 패배를 안겼다. 미국에게. 이런 얘기죠. Over 2 weeks, his volunteer fighters drove an army of 350,000 뭐 이렇게 되는 건가? American soldiers and Marines and their Korean ally, the ranks of North Korea, from the Chinese border to hasty evacuation by land and se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2주간에 걸친 이제 공격을 통해서 그의 어떤 이 발런티어라는 건 이제 민병대 혹은 이제 스스로 지원군이라는 거죠. 이걸 인민해방군인데 당시에는 뭐 지원을 해서 참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제 35만의 미군과 해병대와 그리고 그 한국군 동맹군을 이제 몰아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국경으로부터 랜드 앤 씨는 이제 육군 바다와 해상 쪽으로 급하게 헤이스트 이베큐에이션은 급하게 철수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걸로 해서 유명한 게 흥남 철수 작전이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 흥남 철수 작전 때 남한으로 그렇게 도망온 그 탈북민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영화 뭐였죠?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도입부에 이 흥남 철수 작전이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었죠. 이 장진호 전투로부터 비롯된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 장진호 전투가 특히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양반이 자기가 흥남철수 작전에 또 이렇게 생존자인 셈이니까 그때 흥남철수 작전 당시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고향이 거제도가 되는 거고. Though the Chinese suffered terrible casualties in the process, and the war would continue for another 3 years. 비록 그 전쟁으로 중국도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그 과정에서 받았지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은 그 이후에도 3년이나 이어지게 되었지만 and technically has not ended.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the American-led UN force never again threatened to reunify the peninsula. 하지만 이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은 결코 다시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뭐 위협할 수 없었다. 이게 뭐 이제 군사적 통일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없게 됐다. 이 전투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중국군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당시 우리나라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군이 쭉 북진을 해서 쉽게 통일이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통일 시도가 막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 가능성이 군사적으로는 통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최용님 제 두 번째 달락 부탁드릴게요. Humiliation. 네. This humiliation wa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force's megalomaniacal supremo, had only weeks before assured Harry Truman that the Chinese would not cross the Yalu River. 이러한 치욕은 더 악화되었는데 어떤 사실 때문에 악화되었냐 하면은 그 더 포스는 미군이죠. 미군의 권력에 집착하는 최고 지도자 더글라스 메가서 장군이 바로 그 몇 주 전에 어셔드 확신시켰다. 해리 트루먼에게 확신시켰다는 거죠. 뭐라고 하시느냐면 중국군은 절대로 얄루 리버는 압록강이니까 압록강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수전에 얘기했는데 넘어와서 더 치욕적이 됐죠. His commanders dully denied that they had. 물론 메가서의 커맨더 지휘관들은 그 뒤에 돼 있는 중국군이거든요. 중국군이 넘었다는 것을 열심히 부인했다. 당시에는. When that became incredible, they claimed the cruelly ill-equipped Chinese, wearing cotton uniforms and canvas shoes for a high-altitude war, fought at minus 30 degrees, were not a serious foe. 그다음 이제 대선 바로 앞에 있는 그 사실, 넘어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became incredible. 말도 안 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모든 게 드러났을 때에는 그 지휘관들은 주장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cruelly ill-equipped 하면 아주 형편없는 장비를 갖춘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형편없는 장비를 갖춘 중국군들. 근데 어떤 장비인가 하면 면 유니폼과 캔버스 슈즈는 되게 얇은 신발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신고 마이너스 30도의 고지대에서 싸워야 했던 이 중국군은 이제 무장 형편 없으니까 진지한 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An American general called them a bunch of laundrymen. 그래서 한 미 장군은 중공군을 1년에 런드맨은 뭐 세탁소에 일하는 사람인가요? 아무튼 세탁군이라고 비하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시기 중공군의 개입이 미군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중공군을 굉장히 얕보다가 이제 네. 한큰코 다치게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갈로매니아 칼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찾아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가도라는 장군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그 거의 이순신에 버금가는 성웅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미국 역사상 보면 굉장히 약간 좀 뭐랄까 쇼맨십이 강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게 좀 심했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그 장군이고 그래서 그걸 자아도취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점. 근데 그만큼 참고로 이 기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뭔가 이제 비판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수현 씨 한 달락 번역해 주시죠. It was classic superpower hubris. It was classic superpower hubris, deserving of the contempt expressed by Xi Jinping at a grand 70th anniversary event in October. 그것은 전형적인 초강대국의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이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10월 달에
그의 경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Having 경멸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Having emerged victorious from the Second World War, with fewer casualties than any other major participant, America's COVID death toll is almost equal to its Second World War combat toll. America in 1950 had a dangerous sense of impregnability, a racially infused contempt for Asian capability, and a few generals with absurdly inflated status, including MacArthur. 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른 어떤 참전국들보다 적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했던 군인들의 숫자와 거의 비등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희생자가 그만큼 적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많다는 의미보단 2차 대전 때 사망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랬는데 1950년에 그런데 미국은 1950년대에 사실상 아무도 무찌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을, 그런데 그 자신감이 참 위험하기도 한 그런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크레빌러티는 난공불락성 뭐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위험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거죠. 왜냐면 2차 대전 때 너무 큰 승리를 쉽게 거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 위험한 자신감은 아시아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경멸과 그리고 몇몇 미국 장군들의 이상하게 과장된 지위에서 비롯된 어떤 자신감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2차 그리고 대전 때 이겼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대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장군들이 너무 과도하게 인플레이티드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브서들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처구니 없게 올바르지 않게 그 당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장군들이 하나하나가 영웅화되면서 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든가 맥카서라든가 뭐 니미츠라든가 뭐 커티스 르메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영웅화되면서 실제로 어떤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지위보다 더 큰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엄청난 과신에 빠져갖고 오판을 저지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t might. 근데 그 위험한 자만심은 사실 맥아더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It might seem little wonder that America, consumed by the contemporary embarrassment of its president's effort to steal an election, is barely commemorating its first and only war with 사실상 이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자만심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냥 중국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하게 싸웠던 전쟁과 barely commemorating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중국과의 처음이자 유일한 전쟁을 커메모레이트 하면 우리가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전혀 그러니까 베어리는 거의 뭐만 하다. 거의 되돌아보지 않는 게 마이슨 리틀 원더. 전혀 놀랍지 않다. 미국에 지금 돌아보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저기 현직 대통령이 선거를 훔치려고 하는 그런 창피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에 봤을 때 전혀 자랑스러울 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과거의 중국과의 전쟁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미국에게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좀 옛날 역사 좀 들춰봐라고 이제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니네 이럴 때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다슬 기자님 다음 단락 한번 해주실래요? That does not denote shame. 정 기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네. 되나요? 네. 네. That does not denote shame. However, 이거는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notwithstanding America's dewy-eyed view of their forces, public knowledge of their victories and defeats is similarly thin. 미국의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dewy-eyed. 듀이 아이드가 어떻게 해석되나요? 듀이 아이드. 이게 듀가 이슬이라서 듀이 아이드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외한 대상 볼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을 뭐 숭배하는 관점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에서 군인은 되게 높이 사거든요. 군인들을. 네, 그래서 군인을 숭배하는 미국인들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의 그러니까 승리나 패배에 대한 공공의 인식은 매우 그러니까 이해도는 매우 얇습니다. 그렇죠. American schools do not teach much military history. 미국의 학교들은 그 군사적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 and Democrats do not mobilize people through a militaristic view of the past. 그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그 과거의 그 군사적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지지 않는다? 이게 뭐라 그러죠? 관점으로 대중들을 동원하지 않는다. 네. 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도 전쟁사 잘 안 가르치고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사적 뭐 성공을 가지고 대중들을 우르르 막 동원하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전쟁사. 네, 뭐 북한이나 중국처럼 막 우리의 그쵸. 역사 막 이렇게 그런 걸 안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숭배야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뭐 이런. 네, 뭐 전승기념식 크게 안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in the case of the Korean War, the first limited war of the nuclear age, before that concept was well understood. The forgetting has merely been especially pronounced. 그 한국전의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핵 시대에 돌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재래식 군사? 제한전. 제한전. 제한적 군? 저는 이걸 재래식 핵을 안 쓰는 전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그렇긴 한데 꼭 핵을 안 쓴다는 의미보다 제한전이라는 건 그 전에 2차 대전 같은 토탈워, 전면전 토탈워에 반대되는 제한전이다. 지역전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꼭 지역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전쟁이 이제 토탈워라면 제한전은 군사력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핵을 쓰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제한전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 않게 제한시킨 전쟁. 하여간. 그리고 그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기 전에도 네, 그 망각은? 제한전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때는 제한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토탈워만 있었으니까 제한전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수행된 핵시대의 첫 번째 제한전이었던 이 한국 전쟁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망각은 단호했다? 모르겠어요. 이게 미얼리가 only니까 only 네. 단지 좀 더 두드러질 뿐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원래 전쟁에 대해서 크게 기억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국전은 좀 더 그럴 뿐 이 한국전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는 취지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음, 네, 마지막 문장이 이제 Yet 그다음에 yet the war retains crucial lessons for both sides.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중국과 both side, 중국과 미국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cautionary lessons. 양측에 다 유의한 교훈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은 우리 최인성 기자님 혹시 가능하세요? 최인성 기자님? 아무래도 육아 중이시라 번역까지 힘드신가? 자,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옆에 제가 쪽쪽이 먹고 있는데 지금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해보시죠. 저 원 레벨. this죠. 그 다음 This was a 맞나요? 여기 아니, 맞죠? This 원- was a 원- parent. 아니 원 레벨. 오늘 여기인가요? On one level, it encapsulated the superpowers' enduring ability to self-correct. 그것은 어느 한 차원에서 초강대국의 지속적인 자기 교정 능력을 압축했다로 하면 될까요? 압축했다가 될까요? 이게? 네, 압축해서 보여준다. 네, 압축해서 보여준다. This was apparent even amid debacle, as illustrated by the battlefield recollection Lexington heard this week from Jack Lockett, a 91-year-old retired Marine. 이건 심지어 큰 실패 속에서도 명확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잭 러켓으로부터 들은 전쟁 회상에서 알 수 있는 큰 실패 속에서도 명확했는데 이번 주 렉싱턴은 91살의 나이로 해군에서 은퇴하는 잭 러켓으로부터 들은 전쟁터 회상으로 알 수 있는 큰 실패 속에서도 명확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하면 디바클이 되나요? 그 장진호 네, 전 맞아요. 사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전 상황을 디바클, 종원, 뭐 파국 뭐 이런 걸 묘사를 한 거고. 그래서 그 전투에 실제로 참전했다가 살아남은 잭 루켓이라고 하는 퇴역 해병대 이제 그 퇴역 용사를 인터뷰를 한 거지. 네, 렉싱턴 이 기자가. 근데 이 기자는 자기를 렉싱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올해 이번에 그 인터뷰 해봤더니 여기서도 명확하게 그 회고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He was 네. He was occupying a ridge above Chosin Reservoir, close to the northernmost point of MacArthur's advance. On the night of November 27th, 1950. 그는 1950년 11월 27일 밤에 초신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요? 저수지의 장진호. 능선을 장진호 초신 리저버 장진호의 능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메가더 진격의 최북단에 가까운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군의 반격을 제일 먼저 받았겠죠. 그래서 네. 이어서 하나요? 네네. 네. Awakened by explosion, he saw the column of Chinese, 8 men across, advancing in the glow of the defensive flares they had triggered. 폭발로 깨어난 그는 중국인 기둥을 봤는데 지름이 8명인 중국인 기둥을 봤다. 기둥이라기보다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뭐죠? 때로 몰려오고 있는 걸 봤다 이런 네. 얘기죠. 근데 딱 보면 한 무대기가 몰려오는데 한 8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근데 그게 그들이 촉발시킨 방어용 불빛 안에서 중국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 될까요? 방어로 화력을 막 이렇게 발산해가지고 불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중국인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We were vastly outnumbered. 우리는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훨씬 인원이 많았다는 거야. 우리가 훨씬 많았다. 아웃넘버 드니까 저쪽이 수가 훨씬 많았다. 그런가 저쪽이 많았다. 우리 아웃넘버 하면은 더 수가 많다 뜻인데 아웃넘버 드 당한 거니까 저쪽이 수가 훨씬 많았다.
아, 그러네. We were vastly outnumbered. 그 상대편이 훨씬 많았다. 그가 말했다. We opened fire, but they kept on coming. 우리가 포문을 열었지만 그들이 계속 왔다. They were blowing buggers and firing on us while pouring down both sides of the ledge. 그들은 blowing buggers가 나팔을 불고 firing on 그 발포하면서 우리에게 왔다. 양쪽으로 그들이 산등성에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나팔을 불며 우리에게 발포했다. 그렇죠. 이게 중국군은 특징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공격해 오는 게 또 중국의 특징인데,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뭐 인민군의 이른바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전략의 모습을 이제 미국이 여기서 처음으로 중국군과 마주치면서 맞닥뜨린 사건이고요. 우리 이슬기 씨 다음 번역 가능하실까요? 이슬기 씨. 네. 인텔리전스. Mao's intelligence chiefs had assured him that, for all their superior technology, American soldiers lacked the belly for a fight. 마오의 정보 책임자들은 그들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미군 병사들은 싸울 배짱이 부족하다고 그한테 장담했었다. 벨리라는 게 이제 원래 배란 뜻인데 여기서 배짱, 뭐 감투정신,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The ensuing 17-day battle, which Mr. Lockett fought through until frostbite laid him low, gave the lie to that. 미스터 러켓 씨가 동상에 걸려서 쓰러질 때까지 17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그게 거짓말임을 밝혔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만만치는 않았다는 거죠. 17일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싸워서 그 감투정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Surrounded by 120,000 Chinese, the 1st Marine Division broke out and made a heroic fighting retreat through the frozen mountains. 12만 명의 중국인들한테 둘러싸여서 해병 1사단이 그 얼어붙은 산을 뚫고 아주 힘든 후퇴를 하게 되었다. The Marines and a small British contingent fighting alongside them suffered terrible casualties. Only 11 of Mr. Lockett's company of 250 survived unscathed. 해병대와 함께 전투 중인 소규모 영국군 부대가 끔찍한 사상자들을 냈고 러켓이 일행이었던 250명 중에서 11명만이 무사히 살아남았다. Yet they evacuated their wounded and equipment while inflicting a far heavier toll on the Chinese. 하지만 그들은 상자와 장비를 어쨌든 탈출시켰고 네.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상자 내지는 피해를 중국군에게 입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미국군은 화력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총 하나 들고 나팔 불면서 달려들었다면 미국은 기관총도 있었고 뭐 대포도 있었고 엄청나게 화력이 컸기 때문에 사실 피해는 중국군이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미국이 결국 패퇴하긴 했지만 중국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스터 로켓. Mr. Lockett's Marine Division was 레컨드. Iowa? 레컨드. 네? Was reckoned to. Was reckoned have. 네. 이거 제가 잘못. 네. Was reckoned to have disabled 7 Chinese ones.
무슨 레컨드가 뭐죠? 뭐뭐한 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뭐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러켓의 그 해군이 거의 한 명당 7명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런가? 디비전이 그 중국 군대 단위로 사단이거든요. 사단. 아, 해병 1사단이 예, 한 그렇죠. 사단이 한 개 사단이 중국 7개 사단을 7개 네, 무찌를 정도로 네. 피해가 중국군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로켓 해병 1사단이 중국 7개 사단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러나면서도 이제 열심히 싸워갖고 성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신근식 선생님 혹시 그 해석 가능하실까요? For a military institution.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네네. For a military institution whose small size relative to the US Army 어스가 아니라 US입니다. 그래서 US Army. US Army has fueled a tradition of mythologizing and introspection. Pro전 조신 ranks alongside 아오지마 in important. 중요성에서 뭐 비슷하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military institution whose small size. 그 군사적인 어떤 기관 어. 정도 되겠죠. 어떻게 해석이 되죠? 군사적 기구? 그러니까 여기 US 아미는 미 육군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해병대잖아요. 그래서 military institution whose small size가 해병대 가리키는 말인데 미 육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 군사 기관으로서는 이제 해병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콤마 뒤에는 그 작은 사이즈 때문에 미셀러다이징 그 신화화와 인트로스펙션은 자기 검열인데 해병대가 빡세잖아요. 되게 빡빡하잖아요. 규율이. 신화화와 자기 규율이란 전통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 작은 규모를 가진 군사 조직으로서는 해병대에게는 이 얼어붙은 장진호 전투가 이오지마만큼이나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해병대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멋지게 싸웠다는 뜻으로 이 두 가지 전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오지마 전투는 사실은 세계사에도 되게 유명한 전투거든요. 우리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치룰 때 일본을 폭격하기 위한 그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오지마라고 하는 무인도를 점령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해병대가 그 수만 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격전을 치러서 우리 전쟁사 제가 영상도 하나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전쟁사 공부할 때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뭐 과달타날이나 뭐 이오지마나 또 나중에 그 오키나와까지 그 미군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오지마 전투인데 이오지마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전쟁사에서. 근데 이 해병대 안에서는 이 장진호 전투도 이오지마 전투만큼이나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가진 전투다. 라고 해병대 안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지. 이 한국과의 했던 전쟁이고, 이 1953 그 한국전쟁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오지마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t is not. It's not an overstatement to say Marine credit in the Marines who fought in Korea with ending the debate about whether there should be a Marine Corps, say General Joseph Dunford. 제너럴 조셉 장군이 말하기를 뭐 해병대는 그 한국에서 싸운 해병대는 그 전혀 과장된 게 아니다. 그 뭐 해병대의 존재 뭐 여부에 대한 그 토론을 떠나서 뭐 이 정도 같습니다. 전 미국 그 해병대 사령관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크레딧 A with B 구조인데요. 해병대들은 그 뒤에 해병대들한테 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결국 가져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고 어떤 공이 있다고 말하냐면은 그 해병대라는 게 존재해야 하냐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에 이 장진호 전투에서 싸운 해병대가 큰 기여를 했다고 해병대 대원들이 말하곤 하는데 그거 결국 가져낸 게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진호 전투에서 해병대가 보인 위용이 엄청나서 해병대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켰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적으로 보면 해병대라는 군대는 좀 애매한 군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해공군이라고 하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세 개, 뭐 육상에서 싸우면 육군인 거고, 바다에서 싸우면 해군인 거고, 하늘에서 싸우면 공군이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뭐냐 이거지. 근데 해병대는 육해공군과는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별도의 부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 존립에 관한 그 의문이 제기되는 거야. 왜 쟤들은 육해공군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따로 편제가 돼 있느냐. 군사적으로 그런 논쟁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해병대는 사실은 바다에서 상륙할 때만 원래 그 해군에서 육군으로 상륙할 때만 사실은 그 필요한 병과인데 그걸 왜 굳이 별도 병과로 저렇게 이렇게 별도로 평소에도 운영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항상 있는데 그때 야 우리 해병대가 아니었으면 그 장진호 전투를 어떻게 이겼겠어? 라고 주장하면서 해병대의 존립근거를 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장진호 전투라는 건 해병대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 이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his father. 예, 뭐 recently retired chairman of the Joint Chief of Staff. Chief of Staff 참모총장인가요? 그렇죠. 최근에 합참 의장으로 퇴역한 사람이 참모장으로 거죠. 퇴역했고, his father celebrated his 20th birthday at 조신 reservoir on the day of the Chinese attack. 그의 아버지는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침공했을 때 20살 생일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20살 생일을 축하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축하해. 장군이 20살 생일이었던 거고. 아마 아버지가 20살이었다고요? his father?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버지가 2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장진호 전투였다는 이게 셀러브레이트가 축하하다는 뜻도 있고 맞이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빠가 해병대원으로서 참전용사고 그 해병대 아버지의 아들이 해병대 출신으로 합참원 의장까지 지낸 거죠. 뭐 아주 그냥 유서 깊은 군인 가문이네요. 우리 하은주 팀장님 들어와 계신데 하 팀장님 요거 이 부분 번역 가능하실까요? In the soul searching. 자 일단 음소거부터 해제하시고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In the soul searching that followed the American retreat, notes Max Hastings, a British historian, it is possible to see a familiar debate about the kind of superpower America should be. 영국의 역사학자인 맥스 헤스팅이 얘기했는데 미국의 태각에 대해서 soul searching. 자, 그 미국의 태각으로부터 비롯된 반성, soul searching이라는 건 뭐 원래 영혼을 찾아간다 뭐 이런 건데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을 통해서 it is possible 뭐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뭐가 가능해졌냐면 to see a familiar debate about the kind of superpower America should be. 초강대국인 미국이 어떠해야 하는가. the kind of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슈퍼파워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익숙한 논쟁, familiar debate, 익숙한 논쟁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퇴각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그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death to the entreaties of Alice, MacArthur refused to accept that his incompetent had helped display. 그래서 동맹국의 어떤 얘기를 그런 거를 듣지 그 귀를 막았던 맥아더는 미국의 힘의 한계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했는데 그것은 그의 무능함을 보여줬다.
그렇죠. 보이는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he wanted to nuke the Chinese. 그는 중국을 핵폭탄을 터뜨리기 원했다. 그렇죠. 중국군을 핵으로 공격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핵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번 기회에 그냥 중국 만주벌판에 핵폭탄 5개만 떨어뜨리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맥아더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옛날에 이제 반공 그 정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그때 맥아더가 핵을 써가지고 만주에 그 이렇게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때 6.25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그 이렇게 북진 통일을 하는 건데라고 아쉬워하면서 맥아더가 이렇게 잘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 민간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을 텐데. 그래서 트루만 resisted and after MacArthur sneakily appealed to his Republican backers in Congress, sacked the revered general. 그래서 트루먼은 저항했는데 트루먼은 당시 대통령이죠. 당시 대통령이 네. 무슨 소리야? 핵을 어떻게 또 써? 하면서 이제 거부했고. 맥아더가 몰래 뒤에서 그의 리퍼블리칸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몰래 그런 걸 어필했고 그렇죠. 의회에 있는 공화당 국회의원들한테 몰래 이거 핵 쓰면 이길 수 있는데 트루먼이 반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걸렸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래서 해고됐다고. 자, sack이라는 건 자리를 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The revered general. 그 존경받던 장군, 맥아더를 말하는 거죠. 그 존경받던 장군을 퇴출시켰다. 결국 이제 해임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맥아더가 이때 원자탄 쓰자고 주장했다가 안 되니까 야당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여론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걸려갖고 이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맥아더는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실패하죠. It may have cost him a second term. 이거는 그의 두 번째 시기를 보내게 희생시켰다는 건데 여기서 힘은 트루먼을 말하는 거예요. 맥아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트루먼이 맥아더를 해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트루먼이 재선 도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맥아더를 해임했기 때문에 트루먼은 자기의 어떤 재선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It also set a gold standard for civil-military relations that has since prevailed.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우세한 어떤 civil-military 민군 관계의 황금률을 정착시켰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세하게 된 이게 뭐냐면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미국에서는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우위라는 거예요. 군인보다는 군민들에서 직접 선출된 민간인 정치인이 아무리 전쟁 영웅이라 하더라도 군인보다는 우위에 서고 인사권을 가진다는 거지. 그런 원칙이 그때 확립됐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는 아직 안 하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Truman's multilateralism and restraint were also vindicated when his Republican successor, Dwight Eisenhower, maintained his conduct of the war. 트루먼의 다자주의와 그리고 제한, 스스로를 자제한 것은 그의 후임자, 공화당 후임자, 그러니까 트루먼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상륙작,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의 방식의 전쟁 방식을 이어갔다는 거야. 트루먼의 어떤 다자주의와 자체 제한하는 것을 이어갔고, 그럼으로써 그 옳다는 게 vindicate, 입증되었다는 거죠. Better military leadership had by the then stabilized the situation. 그래서 더 나은 어떤 군사적 리더십은 당시까지 그 상황을 안정시켰다. 당시까지의 그 상황을 안정시켰고,
America and China would both settle for their initial aims.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초기에 가졌던 목표를 양쪽 다 달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 목표는 뭐냐면 respectively 각각 securing South Korea. 미국은 남한을 확보하는 거죠. 야, 한반도라도 확보해야 돼.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한반도가 위협에 처했었으니까 한반도의 안전이라도 확보하는 게 미국의 초기 목적이고 확보했죠. 그리고 which would become one of the big success of the late 20th century. 그리고 그 한국이란 나라는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성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민주주의 상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And securing a Korea buffer against America's presence in Asia. 이거는 이제 중국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어떤 주한미군의 존재로부터 한국의 완충지대, 버퍼,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것, 확보하는 게 또 중국의 목적이었는데 중국은 또 그것도 확보했다라는 거죠. 북한이 없어지면 중국은 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과 바로 국경을 접하게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버퍼로 존재하니까 중국은 안보적 걱정을 상당히 덜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올바른 군사적 리더십 덕분에 양국은 다 서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America lost 40,000 lives in the process. 미국은 그 과정에서 무려 4만 명의 병사를 희생을 했는데 China maybe 10 times as many. 중국은 아마 10배는 더 희생을 시켰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최웅 씨 마무리해 주시죠. First. 네. First, know your enemy. 먼저 너의 적을 알라. 이 정도 되는 거고요. 한대명법 유명한 얘기로 일부러 소제목을 딴 거죠. 네. That Americans are not more interested in this momentous past ultimately reflects their restless democracy, which is too consumed by contemporary dramas to dwell on history. 이제 that 이하가 주어고 reflect가 동사인데요. that 이하의 사실은 그 미국의 이 지치지 않는 민주주의를 반영한다가 되는 거고, 그럼 that 이하가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이 역사적인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얼마나 그 이제 지치지 않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위치는 이제 민주주의를 꾸며주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는 역사에 이제 머물러 있기에는 오늘날의 드라마에 너무나 많이 이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Current appearances notwithstanding, it is the source of American strength.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모습들, 이제 단점들이죠. 트럼프로 대표되는 현재 보여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지치지 않는 민주주의야말로 미국의 힘의 원천이다. Yet it is important to underline two lessons from America's war with China. 하지만 이제 이코노미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에서 두 개의 교훈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In a fog of misunderstanding, each side fatally underestimated the other. 이제 요 fog of war라는 유명한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건데요. 전쟁에서는 안개가 낀 것처럼 알 수 없는 게 많다는 건데, 이제 오해라는 이 안개 속에서 중국과 미국 각각은 상대방을 너무나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다. And each had a flawed idea of the other's red lines, the tripwires that turned competition into conflict. 그리고 그 각자는 상대방의 레드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레드라인은 경쟁을 갈등으로 바꾸게 되는 트립와이어는 이거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인계철선. 예, 인계철선.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건드리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인계철선인 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양쪽이. 아마 이제 미국은 중국이 쳐들어올 걸 몰랐고 중국은 미국이 그만큼 세게 싸울 거를 몰랐는데, 그게 이제 서로의 레드라인이 뭔지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 레드라인은 아까 위에 윤봉기 기자님 설명하신 서로의 이니셜 에임,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버퍼를 유지하고 미국은 남한을 이렇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사를 다시 돌아보면 뭐 이런 거죠. 미국은 중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오판을 했고, 특히 메가더가 이제 북진을 하려고 할 때 그 38선을 돌파할 때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니 북한이 38선을 어기고 내려와서 생긴 전쟁이니까 38선까지만 밀어내면 되지 않느냐. 굳이 못하러 더 올라가서 중국을 자극하느냐. 중국과 소련을 자극해서 3차 세계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신중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메가더나 이승만 같은 호전적인 그 강경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번 기회에 다 통일해 버려야지라고 하면서 중국은 절대 못 들어온다. 중국 놈들은 자기들 얼마 전에 국군이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없고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굉장히 자신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판이 있었던 거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오판.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레슨, 오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레드라인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두 가지 교훈이 있고, The situation today might look very different. 오늘날의 상황은 아주 달라 보이는 듯하다. The two countries' interdependence and mutual awareness are on another plane. 그 여기서 플레이는 레벨하고 같은 표현이라서 또 다른 레벨에 올라와 있다 이런 뜻인데요. 두 나라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인식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오판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쓴 거고요. But their potential for underestimation and misunderstanding is still hauntingly present. 하지만 이제 그 언더에스티메이션 과소평가와 오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에도 무겁게 남아 있고, and perhaps growing with their rivalry. 심지어 서로의 라이벌 관계 하에서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팅리 프레젠트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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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고, 그리고 라이벌 관계에선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미중 관계, 이러면 신냉전, 두 번째 냉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도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건 사실은 주로 영어로 쓰인 글이고 미국한테 읽으라고 쓴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렉싱턴이라는 건 주로 이제 영국 특파원이 미국에 상주하면서 미국 정치에 관해서 이제 일종의 그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아? 니네 장진호 전투라는 거 있었던 거 알아? 뭐 이런 이 과정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중국과 실제로 치렀던 전쟁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봐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이제 뭐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 이거는 신중론을 주문하는 거겠죠. 중국과 너무 섣불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어떤 레드라인, 또 서로의 어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국익을 잘 판단해서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 이제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서 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간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전쟁사를 굳이 언급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가 다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웅님 씨부터 이 일자구 또 제안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일자구 제안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난 소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임 기자님께 이런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읽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좀 단순했어요. 중국이랑 미국이 과거에 싸운 적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에서 싸웠었네? 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 그러니까 한국 전쟁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그것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한국 전쟁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뭐 민족 산장의 비극인데, 그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유일한 전투였고,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이 장진호 전투가 미 해병대의 뭐 관점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민군 관계 설정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2차 대전이라는 총체전에서 제한전을 이제 이끄는 그런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기사라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재밌게 보면서 든 생각이, 최근에 저는 이제 한국전 관련 기사 나오면 잘 이제 안 보는 편인데, 최근에 한국전 관련 기사 중에 눈에 떴던 거는 그 BTS가 미국에서 그 한국전 참전 뭐 군인과의 행사 때 한국과 미국은 이제 어려운 뭐 시기를 함께하면서 같이 피를 흘린 뭐 동맹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엄청 반발하면서 BTS 뭐냐 하면서 막 끌어내려 가지고 또 그 BTS를 끌어내린
중국 애들을 다룬 외신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위험한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전 그때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는데 예, 그 정도밖에 보지 못했던 스스로가 약간 좀 부끄러워지면서 이 기사를 좀 봤고요. 그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여기 이 기사에서는 한국은 좋은 소재로 등장했지만 사실 하나의 세트장처럼만 나오잖아요. 무대잖아요. 무대. 미, 중이 다툰 무대로만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뭐 전혀 행위자가 아닌데 그냥 이제 좀 있어빌리티하게 얘기하자면은 미중이 최초로 서로와 붙었던 이 전쟁의 주 무대이자 당사자인 한국이 이제는 그냥 무대 역할이 아니라 어쩌게 보면 우리가 미중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맥락까지 우리가 다 흡수해서 거꾸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이제 배경이 아니라 행위자 같은 게 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고요. 우리 김수현 씨 읽으셨는데 소감. 네, 우리 김수현 씨 소감.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미중 관계를 읽어낸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웅님 씨가 말씀하셨듯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배경이 되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새삼스럽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정다슬 기자님 소감. 네, 저도 좀 읽으면서 최근에 시진핑이 이제 70주년이어서 6.25 전쟁 그때 중국은 이거를 항미 원조라고 하는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다. 잘 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라 중국은 이거를 항미 원조라 부르는데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지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70주년이라서 되게 크게 했는데 시진핑이 이거를 6.25 전쟁은 미의 침략 전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외교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 BTS랑 엮여면서.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얘네들 왜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고 시진핑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도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메가더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걸 보면서 역사적 사실을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더라도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그 이해관계라던가 그리고 뭐 그런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항전 이런 걸로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역사 인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한국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굉장한 3년 동안 일어난 비극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 정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복잡적인 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것이 사실 여기였고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한가?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사회를 이해하지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 좀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쪼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쪼신이 일본어거든요. 장진할 때 쪼하고 그다음에 나루진자를 쓰는데 이걸 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던 지도가 일본이 만들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명이 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쪼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 이거 빨리 연락해가 외무부 뭐하냐? 야 외교부 장관 외교부 기자죠? 정다슬 기자. 네. 이거 빨리 미국에 항의하라고 하세요. 네. 아직도 그런 조신호 전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로 바꾸라고. 또 이건 동해 일본에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에서 바꾸라고 해야 돼. 할 일이 네. 생기셨네요. 괜히. 써주세요. 써주세요. 기획기사나 기자의 눈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 수첩 이런 걸로. 아, 네네네.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감사합니다. 발제거리를. 네.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 네. 이슬기학 과장님 소감 얘기해 보시죠. 네. 저도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뭐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만 알고 있었는데 장진호 전투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기사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사실 되게 좀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준비를 했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꾸준히 좀 알 수 있다면 제가 많은 사건들이나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움이나 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최윤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되게 의미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신근식 학과장님도 간단히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아까 뭐 윤 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메가드 장군 영웅이었고 이꼬르 이순신 장군급이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뭐 메가드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메가드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어서 좀 신선하네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들이 참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은주 팀장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뭐 일단 첫 번째 기사 읽은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감동적으로 왔거든요.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고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고 해석한다는 거에 너무 당황해서 기사를 좀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강대국 사이에서 되게 힘든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 위치를 잘 이용해서 좀 한국도 좀 어떤 이익을 좀 더 많이 좀 얻으면 좋지 않을까. 좀 역사를 저희는 잊지 말고 좀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 하은주 팀장님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그 지직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마이크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뭐 설비 문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희선 기자님이 계신데 아까 뭐 잠깐 자리 비운다고 나가셨거든요. 아직 안 들어오셨죠? 아니, 저 계속 듣고는 있는데요. 소감. 일단 저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2주차인데 너무 좋고, 사실 저는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 자체를 잘 몰라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같이 해석하게 되고 또 대견 나누니까 좋았습니다. 이건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번 기사는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한국 전쟁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기억하고자 하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겠죠, 아무래도. 2차 대전에서 승전했다라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던 시절에, 그리고 총전한 지 5년 만에 다시 미군이 참전해서 수렁에 빠져갖고 엄청 고생한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는 아니 2차 대전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나치를 다 이겼는데 왜 또 전쟁을 하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봐야 되냐, 그래서 빨리 종전시키라는 압박이 엄청 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도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신중하게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의미를 있는 거둔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잘 몰라요. 한국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거의 잘 알려진 바가 없고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진호 전투 같은 사례를 발굴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칼럼으로 다루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를 볼 정도면 꽤 지식인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뭐 이오지마 전투랑 거의 비슷한 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소재가 되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진호 전투라는 게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남 철수 얘기하고, 미국의 처음 국빈 방문,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백악관 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바로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저도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로 따라갔었잖아요. 제가 그 현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풀 기자단이 따라가서 그것도 취재해서 기사로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으로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조명을 받게 된 거죠.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칼럼이 소개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저는 또 이 기사 중에 특히 재밌었던 게 장진호 전투의 역사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건 바로 미국 민주주의가 그만큼 지금 되게 활발하다라는 의미다, 역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스페인이나 뭐 이제 이런 옛날 그리스나 그 옛날 역사로 먹고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현대에는 별 볼 일 없고 옛날 역사적으로 잘 나갔던 그런 나라들, 뭐 옛날에 여행 가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냥 주구장창 스페인이 뭐 무슨 해방됐을 때 어쩌고 그 옛날 얘기만 갖고 막 우려먹으면서 관광업으로 먹고 살거든. 그러면 거기는 역사가 아주 일상적으로 그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거야. 역사 매니아들이 돼요. 국민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당장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신경 쓰기도 바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신채호 선생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역사 공부해야 된다고 막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렇게 너무 역사를 과도하게 역사에 집착하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민족주의를 만들어내서 그게 결국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생각으로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양을 어느 정도 교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도한 역사 집착도 사실은 또 이렇게 현재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사 우리 최영립 씨가 추천해 주신 덕분에 재밌게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홍서지 팀장님, 홍서지 차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그럼 두 번째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첫 번째 기사 관련 얘기 끝냈고요. 자, 화면 공유했습니다. 예, 두 번째 기사는 Deepening Despair, 깊어가는 절망이라고 해서 이번 주 아시아 섹션에 나온 한국 관련된 기사예요. 이번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이번 주에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뽑았고, 한국의 자살, 특히 한국 여성, 20대 한국 여성의, 젊은 한국 여성의 자살률에 관한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Suicide is on the rise among South Korean women. 자,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The young are especially likely to kill themselves. 특히 젊은 층이 자살하는 경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As of December 10th, 564 South Koreans had died of COVID-19. 12월 10일까지 그런 얘기죠. 이번 달 12일까지 564명의 한국인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 사망자가 563명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몇 명 더 늘었을 수 있겠죠. Roughly twice that number died by suicide every month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그런데 놀랍게도 the latest months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놀랍게도 그 수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거의 2배에 이르는 수가 매달 자살로 죽는다 이거야. 1월부터 september면 뭐 9월인가요? september가 11월인가? september. 9월. 9월이죠. 1월부터 9월까지. 9월까지가 이제 현재 통계가 확보된, 통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게 9월까지인데 거기 보면은 거의 매달 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매달 2배씩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예방하겠다고 지금 이 전 국민이 다 난리치는데 자살하는 숫자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 뭐 이런 역설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사의 앞부분에 이런 팩트를 배치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 놀라게 해서 그래? 하면서 이 기사에 관심을 갖고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드에 이런 팩트를, 충격적인 팩트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뭐 기사 쓰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Half as many again made the attempt and were served by the emergency services.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절반 정도에 이르는 수가 또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살 시도를 했다가 그 응급치료에 의해서 겨우 살아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만큼 이제 자살이 얼마나 많은가 한국에서 그 얘기고요. 우리 형님 씨 두 번째 달라. High as these numbers are, they are mercifully much lower than a decade ago, when the suicide rate began to decline sharply. 이 수치 자체는 매우 높아 보이지만 아주 감사하게도 10년 전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는 그 10년 전부터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Unfortunately, this happy trend has recently gone into reverse.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행복한 트렌드가 최근에 반대로, 그러니까 뒤집히기 시작했다. 차트를 보라는 건데 차트는 밑에 나오니까 나중에 안 나오겠네요. 네, 보고. The reversal is largely driven by women in their teens, 20s, and 30s. 근데 이러한 역전 현상은 주로 이제 그 드리븐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10대, 20대, 30대 여성에 의해 주로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Between 2018 and 2019, the number of women in their 20s dying by suicide rose by a quarter as the number of men of the same age killing themselves stayed more or less constant.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20대 여성들 중에 자살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로우즈 올라갔는데 쿼터하면 4분의 1이니까 25%가 올라갔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as 뒤에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연배의 자살로 죽는 남자의 수는 거의 일정했다라는 뜻이고요. 여성들의 이제 20대 여성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뜻이고 자살률이. Data from the first 3 quarters of 2020 suggest the suicide rate among young women is rising still more. 2020년에 첫 번째 3분기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여성 중에 자살률은 여전히 더 오르고 있다. 이제 18년, 19년보다 더 오르고 있다는 거죠. What is going on?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높아지는 자살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수현 씨. In most rich. 네, 김수현 씨. 네, 다음.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In most rich and middle-income countries, suicide rates have been low and declining in recent years. 대부분의 부유하고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에서 자살률은 최근 몇 년 들어서 사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Though South Korea had begun to follow that trend, its people are more likely to kill themselves than those of any other OECD country except Lithuania. 비록 한국의 자살률도 이러한 감소 추세를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실 OECD 국가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자살률이 높은 편에 가장 높습니다. In 2019, there were 27 deaths from suicide for every 100,000 people, almost 4 times the number in Britain, and nearly twice as many as in America.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그리고 미국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In other respects, however, South Korea follows global patterns.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한국은 어쩌면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Men and the elderly tend to be at higher risk of suicide than women and the young. 남자 그리고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여성과 어린아이들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Making the increase in suicide among younger women all the more puzzling.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여성들이 자살을 하는 게 조금 더 의아스럽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남자와 노인이 자살하는 비율이 높은 게 글로벌 패턴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패턴인데 한국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젊은 여성 사이에서 자살률이 높은 건 되게 이상한 일이다. 그걸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홍서지 차장님, 소시올로지스트 여기부터. Sociologists tend to attribute the high overall rate to social and economic upheaval. 그 사회학자들은 그 전체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그 대격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죄송해요. They argue that rapid economic development combined with a clash between traditional social expectations and the individualism of a modern life have plunged the country into the sort of confusion that Emil Durkheim, a 19th century sociologist called anomie, in which conflicting social signals drive people to despair. 그들이 주장하기를 급격한 그 경제적 발전과 그리고 그 전통적인 사회적 기대와 그리고 현대 그 삶의 그 개인주의가 사이의 충돌과 결합된 급격한 경제적 발전이 the country, 그 나라를 그 일종의 그 혼란 속에 빠뜨린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일종의 혼란은 바로 그 에밀 디르켐 그 19세기 사회학자가 아노미라고 불렸던 그 현상을 말하고 그 현상은 그 충돌하는 그 사회적 시그널들이 사람들을 그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에밀 디르켐 하면 사회학의 4대 시조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게 자살론이잖아요. 자살론. 그러니까 워낙 자살 관련해서 유명한 고전이라 이 기사에서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론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 아노미. 또 우리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어 뭐 이렇게 멘붕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노미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That sort of tension may be particularly acute for young women in contemporary South Korea, says Timothy Kang of the University Saskatchewan in Canada. 그 이러한 종류의 그 긴장은 특히나 그 현대 한국을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매우 정확할지 모릅니다라고 그 캐나다의 사스케추완 대학교의 티모시 강이 말했다. 뭐 교수겠죠.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람은 한국인 2세인 것 같아. 강 씨인 거 보니까 그렇죠? 한국인 2세인데 이제 해외에서 유학해가지고 캐나다 대학에 자리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을 알아서 뭐 캐나다에서 인터뷰하진 않았을 거고 뭐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뭐 전화로 문의했겠죠. 그래서 멘트를 땄네요. 그래서 Having been brought up in the same competitive academic environment as their male peers, they then encount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sexist standards of beauty, and pressure to marry and have children. 같은 경쟁적인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러니까 그 남성 또래들과 똑같은 경쟁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서 여성들은 그 일자리에서 차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미에 대한 그 성차별적인 기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압력, 그 부담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랑 똑같이 경쟁해서 대학에 왔고 사회에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에서는 남자보다 밀리고 승진도 늦어지고 월급도 적고 거기에 이제 또 차별적으로 여잔 더 예뻐야 돼. 거기 외모까지 예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성차별적 기준을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다가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애는 언제 할 거냐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엄청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죠. 그걸 이제 그 괴물 들이킴의 아노미라는 개념으로 포착해서 이게 한국에서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아니겠냐라고 일단 1차적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다솔 기자님. South Korean feminists argue that the pressure of women has been compounded in recent years by the use of the internet to propagate misogynistic views and to disseminate illicit obtained images of women, often from spy cams hidden in toilets and changing rooms. 한국의 그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들은 그 최근에 왜곡된, 그러니까 여성 탈의실과 혐오적인 여성 혐오적인 그런 시각에 퍼져 있는 걸 당하고 압력을 받고 여성 혐오 네, 시각이 맞아요. 퍼진 인터넷 사용. 네, 그러니까 인터넷의 사용 때문에 최근에 여성에 대한 압력이 더 커졌다고 페미니스트는 주장하는데 인터넷이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은 to propagate와 to disseminate로 이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시각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이나 저희 탈의실에 숨겨놓은 몰래카메라에서 획득된 이 잘못된 불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는 용도로 인터넷이 또 활용되면서 여성들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다음에 the country's vocal women's movement has faced an intemperate backlash from men who object to its demands. 그리고 이 나라의 한국의 그 여성주의 운동하는 시민 단체들은 이 같은 목소리에 반대하는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그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The relentlessness of the attack is a big problem for women, say Shin Min-ju, an activist who received plenty of online vitriol herself. 그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악플을 받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신민주는 이거는 여성들에게 있어 엄청난 공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공격의 무자비성은 여성들에게 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격의 큰 문제다라고 말한다. The suicides in 2019 of two female celebrities following months of online trolling may be added to the trauma, she suggests. 그녀는
또 이 근거로 무엇을 댔냐면은 2019년에 2명의 그 셀레브리티 그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몇 달 동안 악플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을 제시했다. 뭐 구하라하고 셜리 네. 의 경우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트라우마,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를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라고 그 신민주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슬기 씨, 이슬기 학과장님, 다음 이코노믹. 잠시만요. 네네. 이코노믹 Economic precariousness is another factor. 경제적 불안정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Sluggish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few years has been harder on young women who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in the service sector and on short-term contracts.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경제 성장은 여성은 서비스업과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한테 더 어려워졌다. The pandemic has probably exacerbated these problems.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다. The drop in the share of women in work this autumn compared with the year before has been 3 times bigger than that for men. 올 가을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3배나 더 감소했다. The economic precarity and the social isolation that it causes are major problems for young women, particularly those living on their own, says Yoon Kim-jiyoung of Konkuk University in Seoul. 건국대학교의 윤 김지영 교수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이랑 사회적 고립이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한테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In addition, women with families have borne the brunt of homeschooling kids and looking after vulnerable relatives during the pandemic. 게다가 가족을 가진 여성들은 그 코로나 사태 동안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과 취약한 친척들까지 돌보는 것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아버렸다. Past experience suggests that economic distress may raise the suicide rate. Arou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both young men and young women took their lives in greater numbers, with the rate among women exceeding that among men for several years.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경제적인 고통은 자살률을 높일 수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즈음에도 젊은 남녀 모두 더 많은 수의 목숨을 잃었었고, 또 몇 년 동안 여성 자살률은 남성 자살률을 초과했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희성 기자님 혹시 가능하세요? 최희성 기자님? 마지막 문단인데. 네. 네네. 저 The Government인 거죠? 네네. The government is taking the problem more seriously than in the past. 정부는 이 문제를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In a meeting on suicide prevention at the end of November, officials vowed to expand support for those at risk, particularly young women in precarious circumstances. 11월 말에 자살 예방 회의에서 정부 공무원들은
이런 그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의 경제적 환경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The National Suicide Hotline, which has been understaffed, is recruiting more sympathy ears. National Suicide Hotline. 그러니까 자살 예방 긴급 전화. 자살 예방 긴급 전화의 인력이 부족한 그 자살 예방 긴급 전화에는 인력을 보충한다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심퍼세티 공감하면서 들어줄 사람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The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have tried to reduce the taboos around the mental health in recent years. 공공 캠페인은 이런 최근 몇 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그 터부시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멘탈 헬스를 찾는 거에 대한 금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병원 가면 너 미쳤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신병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정신병원 가면서도 잘 얘기 못하고 그런 금기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And the government has become a bit keener to combat sexism. 그리고 정부는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왔다. All of this is welcome.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But if rising suicide rates are indeed the result of rapid social change, a quick reprieve is unlikely. 그러나 이게 급속한 사회 변화의 결과라면 이게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그렇죠. 이 리프리브라는 게 뭐 원래 집행유예 뭐 이런 뜻이던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시영님 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지막 문장. 잠깐 자리 비우셨네. 이거 필요할 때 우리 홍 과장님, 홍 차장님, 이 quick reprieve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Is unlikely. 구제 조치? 규제? 구제하는 빠르게 구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리프리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최웅님 씨 지금 자리로 돌아오셨는데 이 리프리브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지막 문장에 있는 이 리프리브, quick reprieve is unlikely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빨리 구제하는 거 아닌가요? 빨리 구제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 빠른 회복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네. 이런저런 정책을 앞에 막 쓴다 하더라도 네. 이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책적 해법으로 쉽게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내린 거네요. 네. 네, 씁쓸합니다. 안타깝네요. 자, 그럼 요 두 번째 기사는 뭐 분량이 좀 짧죠. 그래서 오늘 전원이 다 한 번씩 해석을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우님 씨부터 간단히 요걸 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기사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는 사실 여성의 자살에 대한 기사는 최근에 봤었는데 그 자살률이 국제적인 트렌드에 어긋날 정도로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짚은 것 같고 그 원인도 그 한국의 그 뭐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은 아직 경제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개인주의 등장, 그리고 게다가 최근 인터넷에 돌고 있는 여혐과 몰카까지 되게 잘 종합적으로 정리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하나고 가끔 이코노미스트 읽다 보면은 이런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인도 대낮에 막 강간 사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뭐 여성과 남성 간의
뭐 경제 권력에서의 격차 이런 거 있다. 이제 이런 거 등장하면은 아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번에 한국이 그 대상이 됐잖아요. 자살률이라는 특이한 어떤 현상을 가지고 다룬 걸 보고 아 이게 한국의 여성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시각은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사실 여기 기자가 잘 정리한 내용이 82년생 김지영 소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82년생 김지영을 읽을 때의 느낌과 기사를 이렇게 접할 때의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많은 이제 젊은 남자들이 분노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잘 봤는데 분노했는데 그 남자들한테 이제 이걸 보여줬을 때 똑같이 분노할지 전 조금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톤의 차이일 뿐인가 아니면은 말하는 주체의 차이인가 즉 같은 한국의 다른 여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열받는 건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라는 서구의 우월한 매체가 썼기 때문에 안 열받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 김수현 씨 소감 어떠세요? 음소거 푸시고 음소거. 저도 사실상 기사도 몇 번 이런 자살률 문제를 접하긴 했는데 막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서구 강대국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게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홍 차장님, 홍서지 차장님 소감. 네, 저도 한 번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 되게 놀라웠어요. 되게 이 기사를 읽고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는 되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트렌드에 역행한다라는 걸 되게 놀랬고 그리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를 그렇게 몇 번 그 강의를 듣지 않았지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쓴 기사들이 한국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 항상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자가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 기자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기사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뭐 바이라인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바이라인이라는 건 기자 이름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전통적으로 바이라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제 기사의 퀄리티를 그 기자 개인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전체가 그 보장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누가 썼다라는 걸 밝히지는 않지만 한국계 주재하는 이코노미스트 기자는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도쿄에 있는 기자가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슬기 학과장님 소감. 네, 저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되게 높다는 사실만 이제 OECD 국가 내에서도 뭐 높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알고 있었고 최근에는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자살에 관한 기사입니다라고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왜 갑자기 자살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기사에 자살의 그 코로나 사태에 여성 인권이라든가 뭐 국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성적인 뭐 이런 것까지 환경을 두루두루 다뤘다는 것 때문에 되게 좀 놀라웠어요. 되게 통합적인 면들을 다뤘다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기사 첫 문단쯤에 봤던 그
매달 자살로 코로나의 사망보다 2배씩을 이제 자살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는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한 3번쯤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줄 알고. 근데 저희가 요새 코로나 사망자가 아니 그 확진자가 늘어난 그 숫자만 한 1000명만 돼도 엄청 깜짝 놀랐는데 사망을 자살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네 한다는 건 진짜 놀랍고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많은 주변의 사건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났거든요. 꼭 여성이라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진짜 우울감을 정말 심하게 토로하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뭐 우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야 그냥 이제 어떤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반성도 했어요. 사실 많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이렇게 건너서는 정말 자살을 하는 분들의 소식도 제가 들어가지고 많이 되게 많은 측면에서 개선이랑 준비가 필요한 문제인 거를 잘 다뤄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우리 최희선 기자님도 혹시 소감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왜 20대,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어린 여자들이 자살률이 높은지를 알겠거든요. 너무나 잘 알겠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그 전면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어린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계층이나 계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말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제도권으로 어떤 공채를 통한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 서비스직에 있는 경우는 가장 열악한 계층 계급이란 말이 이렇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호소하기가 어렵고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 여혐이 극대화되면서 특히나 그런 취약한 그 어린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타겟팅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짚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 때 뭐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번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 출산 전까지는 사실은 회사 내에서나 어떤 사회적으로 남녀가 저는 큰 차이를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제가 특히나 저는 기자니까 남성 중심 조직에서 그 일하면서도 되게 노력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희 직업 특성상. 근데 이게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명한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다슬 기자님 소감. 네, 저도 사실 내용 자체는 한국에 사는 여성으로서 특별할 거는 없는데,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그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남녀 갈등이 심하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할 때가 있었는데 말하기도 무섭다고 할까나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은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참 고마운데 좀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서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러면 또 갈등도 쌓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고 옛날에 산업혁명 했을 때 기계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있던 그 기존에 손으로 했던 가내수공업 했던 사람들이
기계를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우리나라가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한 목소리도 그거에 맞춰서 점점점 커지고, 그런데 또 기존의 사회의 기득권 뭐 층에 있다고, 뭐 이전보다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반발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기계 부수기 그것 같은 게 지금 현재 남녀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부가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신근식 학과장님도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뭐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는 뭐 알고 있었고요.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코로나 그 숫자보다 매일 자살하는 숫자가 2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지금 30에서 35명 정도 매일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여성들이 높다는 게 좀 의외기는 했고요. 좀 뭐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들구나 여성들이 한번 느꼈고, 그 전부터 저는 뭐 강의할 때도 그 얘기 하긴 했는데 뭐 이번에도 드는 생각이, 왜 셀럽들이 우리나라에 자살을 많이 할까? 뭐 개그맨 아까 뭐 2명 구하라 씨나 설리 씨도 얘기했지만 왜 셀럽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그 좀 의문이 계속 좀 들고 있는데 답은 못 찾겠어요 아직.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하은재 팀장님도 소감. 자, 음소거 꺼주시고요. 음소거 꺼주시고. 네, 저 사실 이 기사 보면서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졌는데, 기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자살률이 높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도 한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늘었던 게 남혐, 여혐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그 정도로 사실 그런 단어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막 격렬하게 남자 여자가 편을 가르고 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젊은 저희 또래 뭐 20대, 저희는 안 그런데 20대들은 정말 정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됐고, 거기서 사실은 지금 젊은 남성들은 많이 공감 안 할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약자라는 거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해주고, 거기 그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도 좀 더 이제 뭐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아니라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뭔가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뭐 체력적인 걸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똑같이 해야 된다던가, 사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여자랑 남자랑 뭔가가 이제 좀 다 다르니까 여성 남성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저희 때만 해도 뭐 이갈리아 이탈들 뭐 하여튼 그런 책들도 뭐 읽고,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운동으로 뭐 우리 여성들이 뭐 선거권을 얻게 됐다라든지, 뭐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은 게 참정권을 얻은 게 뭐 50년이 참정권 얻은 게 50년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뭔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뭔가 되게 치욕스러운 단어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또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여자들도 간혹 가다가 조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가 있고, 또 그걸 바라보는 남자들도 그거를 이제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올바른 시각에서 서로 조금 더 터놓고 좀 얘기를 하고 조금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여기 기사에서 좀 한 가지 좀 저는 조금 시대에서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뭐 사회학자들이 뭐 우리나라 뭐 얘기를 하기로는 뭐 급격한 사회 변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저희 80년대 했던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페미니스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성 자살률 여기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속도가 사실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얘기를 좀 더 좀 얘기를 좀 다뤄줬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나 이 기사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좀 발전적인 거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성인지 감수성도 조금 높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또 사람들도 또 많이 노력하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기사 잘 읽었고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률 하면 사실은 그 절대적인 수치가 제일 높은 건 노인층이에요. 예, 노인층은 자살률이 진짜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OECD 다른 나라 국가랑 거의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 50배 높대요. 일반 평균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사실은 뭐 거의 뭐 고려당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들이 지금 집단 자살로 엄청나게 내몰리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여성 자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절대 수치는 그렇게 노인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이점이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기사도 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 우리가 남자들 20대 남자들도 사실은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아니 우리가 훨씬 더 힘든데 공부도 니네가 더 잘하고 취업도 니네가 더 잘하고 뭐 니네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 여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또 다른 차원인 거지. 왜냐면 자살을 해버리니까 20대 남자는 자살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어쨌든 본인이 실존적으로 느끼는 그 스트레스, 우울감 이거는 사실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인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점들을 이 기사에서 잘 짚어준 것 같고 그래서 뭐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국내에서도 이런 기사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코노미스트가 어쨌든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기사 다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래 다음 주는 한 주 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한 주 쉬고 그 마지막 주에 종강을 하려고 하는데 뭐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약속들이 많이 취소돼서 그냥 쉬기도 좀 그렇고 혹시 월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다음 주 한 주만 월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월요일 저녁에 보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강 마지막 강의는 다시 화요일로 가서 마지막 주 화요일에 수업을 하는 걸로 뭐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은 일종의 그 보충 강의 추가 특강 같은 거니까 뭐 들어오셔도 되고 뭐 일정이 안 되시면 굳이 꼭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으시면 들어와서 공부나 하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원래는 이제 3강이지만 한 번 더 해서 4강을 하는 걸로 이번 달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 뭐 이거는 뭐 꼭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끝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 있거나 그러신 분 따로 없으시죠? 저 네네네. 아주 작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뭐 US 아미의 그 US라든가 OECD의 그 OECD 같은 것들 원래 저는 다 대문자로 표기하는 줄 알았는데 다 소문자로 표기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 하고요. 아니요. 아마 대문자로 표기할 텐데 우리가 보는 요 화면에서 좀 작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사를 긁어서 복사하는 네. 과정에서 소문자로 바뀌는 건가? 이게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봤는데 여기 잘 보면은 소문자는 아니고 대문자인데 좀 작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소문자처럼 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고유명사 대명사로 쓰기 맞죠, 원래. 부사장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소거 돼 있습니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모임은 이 정도로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최희성 기자님 잠깐 얼굴 켜시고 정다슬 기자님도 가능하시면 잠깐 얼굴 켜고 우리 카메라 보고 V 한번 해주세요. V.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진은 따로 안 찍고. 뭐안 찍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나 지금 카메라가 없어요. 저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잠시만요. 괜찮아. 카메라 없어서. 괜찮나요? 하나, 둘, 셋. 찍었는데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